제가 이번에 그 세 번째 독서 모임 콘텐츠로 오직 쓰기 위하여라는 책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아무래도 요즘에 뭔가 AI 시대로 인해서 뭔가 되게 세상이 빨리 흘러가는데 여기서는 그런 빠르게 흘러가는 것보다 본인의 페이스대로 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매일매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알려준 책이어가지고 뭔가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원님이 특별하게 좀 좋았던 이유? 이 책을 선정했을 때 왜 그렇게 좋았는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쓰자. 열심히 써나가자. 나만이 쓸 수 있는 작품을 쓰자. 오직 내 길을 찾아 뚜벅뚜벅 걷는 것만이 한평생 나를 지켜줄 수 있다. 잘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쓰는 것이다. 그래야만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에 다가갈 수 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꾸물락거리거나 펜을 놓지 말자. 저는 이 구절이 엄청 좋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저도 뭔가를 할 때 되게 많이 그 재고 이게 그 내 눈에 충분히 차지 않는 상태인데 바깥으로 내보내도 될까? 하면서 망설이면서 뭘 못했던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작가가 얘기하는 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된다. 계속 하는 게 너를 만들고 너를 지킨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좋았던 포인트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았던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얼마나 좋았을꼬? 이 내용을 기반으로 아마 계속해서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 일단은 가장 낮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장 높은 이상을 향해 가는 거다. 그냥 이 한 줄이 그냥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살면서 뭔가 이런 낮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이 문장을 보기 전까지도 이 낮은 현실이란 게 뭔지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상 보면 뭐 거의 계속해서 높은 이상만 꿈꾸고 살았다 보니까 제 눈높이와 기대치가 대부분 그 이상점에 맞춰져 있긴 한데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나의 현실을 아는 상태로 뭔가 이상점을 가는 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지금 내 상태가 어느 정도고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이상을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가시적으로 보일 거잖아요. 근데 낮은 현실이 뭔지 모르는 상태로 가면 되게 망망대해를 걷는 느낌이 나니까 낮은 현실도 알고 높은 이상을 향해 가는 것도 알고 이런 태도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승우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승우님의 낮은 현실이랑 높은 이상은 뭐예요? 가장 낮은 현실은 네. 지금 대부분 제가 뭔가를 다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일도 그렇고 네. 뭐 일은 어느 정도 좀 시작을 하긴 했지만 뭐 하여튼 대부분이 거의 다 시작을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고 완전 초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뭔가 이게 잘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걸 했을 때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런 좀 물음표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낮은 현실들이 여러 개가 많이 뿌려져 있고 그 가짓수가 좀 많다. 그래서 걔네들을 좀 다 챙기려고 하는 것도 약간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높은 이상은 뭐예요? 높은 이상은 네. 이제 이 제가 뿌려놓은 이 씨앗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는 형태를 이제 꿈꾸고 있는 건데 네. 이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건 저의 이제 아마 창업일 것 같기도 하고 창업. 네, 아마 뭐 29년에서 30년도 사이 때쯤 아마 시작을 할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지금 제가 뿌려놨던 것들이 다 한 점으로 모였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어요. 오, 뭐- 한 점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이제 저의 이상점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즐겁게 살자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는 즐겁게 살고 싶어요. 뭐 이런 거 같거든요. 네. 그 외에 어떤 뭐 수단으로 뭔가 일을 하는 거고 네. 뭐 유튜브도 해보는 거 그런 거지. 그래서 즐거울 수 있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저의 즐거움보다는 타인의 즐거움이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오. 이제 제가 어떤 그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는 환경을 좀 잘 만들어 보고 싶다가 있고 네.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제 콘텐츠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 콘텐츠가 막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말하는 건 아니고 옷도 그렇고 아니면 뭐 행사 같은 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어떤 그런 콘텐츠들을 잘 기획을 해서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어떤 커뮤니티나 공간에 모여서 좀 재밌게 놀고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게 저의 높은 이상이지 않나. 근데 저의 거기서 낮은 현실로 봤을 때는 거기까지 가고는 있지만 지금 향해 가는 거잖아요. 향해 나아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나의 낮은 현실과 높은 이상의 괴리는 너무 뭔가 크다. 그래서 이걸 언제쯤 좀 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뭐 불안감도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좀 뭔가 메타인지를 좀 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지? 얼마나 낮은 현실에 있는 거지? 하면서 메타인지를 좀 할 수 있었던 문장이어가지고 기준으로 계속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오. 뭔가 자기 가치관을 갖고 그 목표를 갖고 계속 나아가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작가도 내 마음을 보살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킨다 했잖아요. 승우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살펴요? 보살핀다. 네. 글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글쓰기? 네.
보살피는 감정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저의 어떤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글을 쓰면서 되게 그런 것들을 막 엄청 뱉어내는 것 같아요. 막 오늘 내가 별로 안 좋았던 감정들 막 글로 쓰면서 네. 막 일단 쭉 쓰거든요. 그냥 막 써놓고 그거를 또 계속 봐요. 왜 그랬지 하면서 그 뭔가 감정을 뺀 상태로 그 글을 보다 보면 이 현상만 그냥 남거든요. 그래서 걔를 보면서 아 내가 이때는 이랬구나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글을 그냥 좀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그럼 다음 공유해 볼게요. 네.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바로 정해진 글쓰기 시간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글쓰기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게 만들자. 습관이자 태도로 만들자. 인터넷을 하고 싶고 나가고 싶고 친구와 수다 떨고 싶을 때면 이렇게 생각하자. 일단 무언가를 쓰자. 다른 건 다 쓰고 나서 다시 생각하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글쓰기를 대하자. 어쨌든 이분은 되게 사랑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 끊임없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되게 애정하고 제일 아끼고 그 삶에서 우선순위 1번라는 거를 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면은 매일매일이 되게 충만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뭔가 작가한테 글쓰기처럼 나한테 이런 건 뭘까?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됐던 게 있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 하는 거에 사랑을 넣는 것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 감정이 좀 느껴진 거구나. 아 근데 이런 뭔가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이 사랑을 넣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진짜 좀 어렵다. 뭐가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도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아 진짜 있나? 뭐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에서 평생 가져가고 싶은 습관이나 태도가 될 수 있는 거 생각해보면은 뭐 운동이나 막 글쓰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운동은 뭔가 몸을 안 움직이면 몸이 너무 근질근질하고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하고 나면 했을 때 개운함?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좋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운동을 내 삶의 1순위로 둔다 라는 그런 원칙 같은 거를 제가 실현하고 있진 못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나도 해보고 싶다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거, 내가 꿈꾸는 내 미래 모습 같은 거 그런 것들 떠올려봐도 오히려 쉽게 떠오르지 않을까요? 스온님은 이런 거 있어요? 뭔가 뭐 지금 갖고 있진 않지만 내가 나중에 태도나 약간 이런 걸로 좀 만들고 싶은 거? 아 이것도 그러면 그 가장 높은 이상과 낮은 현실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저의 좋다. 높은 이상이라고 하면은 뭐 제가 애정할 수 있을까는 아직까지 모르긴 해도 그 루틴 있는 삶은 되게 가져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 루틴 안에는 뭐 운동과 뭐 글쓰기와 뭐 책 읽기와 그다음에 뭐 대화하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규칙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가 있어요. 아침에는 뭐 대부분 이제 눈을 뜨면 지금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보통 메일이나 캘린더부터 막 보잖아요.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는지부터 체크를 하는데 맞아요. 이게 좀 약간 삶이 끌려다니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맞아. 뭔가 이게 내 삶인가는 아닌 것 같다. 뭔가 이 회사원으로서의 자아로 보통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높은 이상이 있는 지점들은 내 시간을 좀 통제를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먼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먼저 러닝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커피타임 가지면서 대화도 좀 하고 일하고 그 다음 저녁에는 뭐 책도 좀 읽고 글도 써보고 이런 루틴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게 저의 어떤 높은 이상점인데 낮은 현실 그게 지금의 삶이다. 난 지금 낮은 현실에 살고 있다. 그런 거 다 안 됨. 맨날 캘린더와 이메일에 지금 거의 뭐 빠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성우님은? 그 구글 캘린더 보기. 오늘 무슨 스케줄이지? 오늘 미팅이 있나 없나? 막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예전에 그 제주도 출장 갔을 때 그 김호라는 코치분이 그 얘기를 해줬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되게 주도적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사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의도가 없더라고요. 삶에 대한 의도가. 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냥 어차피 일을 해야 되니까 주 5일 그렇게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막 엄청 받았었거든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뭐 이런 것부터 먼저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막 썼는데 이게 또 막상 또 돌아오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됐을까요? 아 그러게요. 뭔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의 열망이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안 되더라고. 심지어 저희가 그거 해봤잖아요. 매일 아침 러닝 달리기. 아 맞아요. 저희가 100일 정도 매일 뛰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뭔가
그 삶에 대한 어떤 챌린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게 뭐 독서 모임의 영향도 그게 가장 컸고 그걸 해봤는데 사실은 너무 좋긴 했지만 그걸 하면서 되게 성취감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를 되게 괴롭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뭔가 뭐 비가 올 때도 뛰어야 되고 눈이 올 때 뛰어야 되고 너무 좋은 건 알겠으나 실제로 해보기도 했고 근데 그 이후로 엄청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 우리가 출근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성우님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나에게 정말 건강한 방식인가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랬던 아침에 항상 너무 피곤해 보인다. 그리고 하품 막 짜우죽하고 스크럼 하면서 막 이러고. 결국에는 그랬던 기억이. 자기에게 맞는 어떤 루틴을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레벨업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방에 너무 이게 과하게 확 찍어버리면 맞아. 그 뭔가 부러지는 느낌도 좀 나고 맞아, 천천히 이렇게 자기의 루틴을 찾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내가 이걸 평생 할 수 있는가? 맞아요. 이런 것 좀 생각해보면서. 31페이지인데 내 생각에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일단 쓰는 것이다.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 먼저 쓴다. 계속 쓰고 쓰면서 고치고 쓰면서 성장한다. 손의 감각을 심지어 머리보다 손이 더 빠르다는 느낌을 유지하자. 쓰고 나서 다시 생각하고 쓰면서 조정해 나가자. 이 문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 결국에 이것도 이제 지원님이 공유해줬던 포인트랑 거의 비슷한데 네. 일단 그냥 계속 하면서 디벨롭 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작가는 계속 하면서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해나간 건데 보통 근데 일반적으로 이러기 쉽진 않죠. 왜냐면 맞아요. 안 될 것 같고 뭐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데 계속 쓰기도 어렵고 이런 과정에 항상 우리가 빠지는 것 같은데 이분은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좀 어렵지만 이것도 근데 가져가고 싶은 부분이어서 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승호님은 이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일단 빠르게 실행하고 그 고쳐야 될 거 고치고 또 계속 어쨌든 뭔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 보고 바꾸고 보고 바꾸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같이 일하면서 많이 배운 부분? 갑자기 미담인가? 땀이 좀 나네. 근데 일할 때는 그게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뭔가 일할 때 저희 스타일 자체가 뭔가 뭐 모르겠구나 일단 한번 해보면 안 되나?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긴 해서 일단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이게 저의 일로는 그게 좀 적용이 되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일 외에 어떤 부가적인 것들 그게 그런 걸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완벽주의가 막 올라오지? 더 잘하고 싶나? 그런가 봐요. 그렇다는 것은 일은 엄청 그렇게 잘하고 진심인- 싶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은 되게 빠르게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모르는 영역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뭔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옷을 되게 좋아하고 막 뭐 빈티지샵 되게 좋아하면 네. 그냥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빈티지샵 하나 열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준비한다는 그런 걸로 너무 오래 걸려요. 뭔가 그래서 안 하게 되고 그냥 예를 들면 빈티지샵 하는 거 당연히 어렵긴 하겠지만 네. 그냥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카페 사장님 가게에다가 제가 옷을 떼와서 팔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안 움직이더라고요.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게. 왜 이렇게 거기서 내가 좀 망설이지? 이게 평소에 나 같지 않은데? 근데 일할 때 아마 지원님 보셨겠지만 엄청 빠르잖아요. 되게 빠르게 와악 하고 안 돼? 그럼 수고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일 외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망설임이 좀 크더라고요. 좀 잘 모르는 영역이라 그런 거 싶기도 하고. 약간 그 일을 그렇게 파파파파 할 수 있는 게 그게 승호님도 몰랐던 승호님의 재능인 거지. 일에 있어서 갖고 있는. 사실 뭔가 모르는 거에 그 몸빵을 이렇게 확 하기가 보통 연기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뭐 빈티지나 카페나 이런 거에서 느끼는 건 어쩌면 굉장히 동물적으로 당연한 거고 일에 있어서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오, 괄호 열고 피? 긍정적.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승호님이 말한 그 방금 공유한 구절이랑 아주 비슷한 결. 시작이 힘들다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치게 쓰는 거다. 쓰고 싶은 것을 일단 가장 직설적인 방식으로 써보자. 우리는 지금 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모조리 지워버려도 관계없다. 저는 이 부분 좋았어요. 왜냐면 그 작가는 항상 자기 글을 보고 어쨌든 자기가 낳은 친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다듬고 막 보고 그러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그 시작하고자 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그 시작인 것 같거든요. 뭔가 시작을 딱 했다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뭐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나오는 게 쭉쭉쭉쭉쭉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단 하기까지 마음 먹고 새 아이가 탄생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그냥 그거를 싹 다 밀어버려도 관계없어. 아무도 신경 안 쓸걸? 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멋있다. 약간 용기를 얻고 이렇게 했나 봐요. 네, 완전 용기를 얻었죠. 근데 이게 보통 이게 시작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보통 뭐 유튜브 콘텐츠나 뭐 책 보면 시작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하는 말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지원님은 시작을 잘하는 편이세요? 시작을 잘하는 어려워하는 편이라. 편이세요? 저는 뭔가 이거를 남한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시작이 어렵고 그냥 내가 해보고 싶은 거 기록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러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어쨌든 그 타인의 평가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뭐 영상을 발행한다라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망설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시작을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승호님은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시작을 또 잘하시니까. 저도 시작을 좀 잘하는 편에 속하긴 한데 그 기대치를 낮게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예를 들면 유튜브로 따지면 제가 처음 올린 콘텐츠가 하나 있어요. 제일 아래에 가보면 그 애견남의 뭐 헬스인가? 뭐 그런 거 하나 올렸는데 그냥 재미로 올린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저를 지금까지 오게 만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이 플랫폼이나 여기에 내던져져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쓰고 고치고 하는 태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40초짜리 그냥 헬스하는 영상 올렸다가 근데 이건 너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 뭐 더 많이 찍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막 그래도 한 26개 콘텐츠까지 왔잖아요. 와,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치를 되게 낮게 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한다고 뭐 내가 이걸로 대단히 뭔가를 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나의 본업은 뭐 따로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올려봐야지. 이게 저의 어떤 시작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저의 의지로 시작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환경에 속하는 거 되게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저희 트레바리 독서 모임에 보면 콘텐츠는 이렇게 만듭니다라는 클럽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독서 모임인데 결국에는 각자만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모임인 것 같거든요. 뭐 글을 쓰는 분도 있고 유튜브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목적으로 모이는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첫 시즌, 두 번째 시즌 할 때는 뭐 약 8개월 동안 그때는 못했어요. 사람들 막 다 시작한다 하고 저는 뭐 계속 저거 콘텐츠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할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근데 결국에 그냥 뭐 계속해서 한 몇 개월 지나고 뭐 1년 지나고 하니까 뭔가 그냥 해보세요 해서 그냥 해서 올린 그 헬스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렇게 올려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뭔가 다음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이 환경에 있으니까 다들 뭐 한둘 시작하고 뭔가 이제 나만 지금 시작 안 한 느낌도 나고 이런 포모 느끼면서 뭔가 나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속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뭔가 그냥 기대치를 낮게 조정을 하고 뭔가를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내던져 보는 거 이런 걸 해보면 되게 시작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혼자서 어려울 때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나 뭐 잘하는 친구들이나 뭐 그런 분들 옆에 서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도움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지원님은 그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원님이 최근에 뭔가 하나 시작했잖아요. 네. 한번 어떤 걸 시작했는지도 한번 같이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헐 이거다 하면서 갑자기 막 노트를 펴가지고 뭘 적었는데 내가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구나 혹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구나를 알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정했어요. 그 이름은 이제 활자 생활자라는 건데 제가 되게 그 텍스트를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책이나 뭐 아티클이나 이런 거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삶에 되게 가까이에 텍스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좀 둘러싸여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록이나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를 계속 쓰고 싶어 하고 이런 감각에서 되게 나를 이렇게 포괄해주는 표현이 하나 딱 생각난 거예요. 그게 활자 생활자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의미는 그 활자를 삶의 양식으로 삼아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걸 또 한자로 풀어보면은 이제 활자, 생, 활자 이렇게 사음절로 좀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의미가 이제
활자, 그러니까 글자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사람이 글자를 살린다라는 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세상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웃게 하고 울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 이거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블로그라는 채널을 활용을 해서 꾸준히 한번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헤헤. 아까 제가 초반에 우참을 좀 했는데 왜요? 그 뇌정지가 좀 느껴졌다 해야 되나? 야! 들켰다. 어떻게 알았지? 이거 막 눈이 막 떨리는데 제가 얘기를 막 일단 들어야 되는데 막 우참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와, 막 죽을 뻔했네 진짜. 또 좋은 태도를 제가 하나 만났는데 51페이지에 하단에 있거든요. 51페이지? 진정으로 강인하다는 것은 아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픔을 느끼면서도 용감하게 맞서는 것이다. 네. 아픔이 또다시 나타나더라도 그 삶을 끌어안고 잘 살아내고자 분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피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어떤 뭐 고통이나 뭐 슬픔이나 좌절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싸움을 한다는 것보다는 일단 계속해서 그냥 뭔가 말이 안 나네요. 오늘 말이 안 나네. 아니, 너무 이거 웃기네. 오늘 그냥 개그 콘텐츠 나가니까 이걸로 인사이트 못 드리겠네. 다시? 다시. 근데 쏘리. 오케이. 이 진정으로 강인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보통 이제 아픔을 보통 피하고 싶잖아요. 사실 누가 이 아픔을 마주하고 이거를 또 뭐 끄집어내서 이걸 보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계속 뭐 아픈 거를 알고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낮은 현실을 아는 거죠. 당연히 아플 거라는 그 기대치를 맞춘 상태에서 근데 이거에 나중에 나의 가장 높은 이상으로 향해 가는 과정임을 알면서 이거를 맞설다 보면 뭐 되게 뭐 좋은 게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멋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강인함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불편해야 그러니까 너를 불편하게 하는 게 너를 바꾸고 너를 성장시킬 거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 문장 보면서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결국에 그냥 편안하고 마음 편안하고 안락하고 하면은 마음은 좋지만 변화는 더디겠죠? 다 장단이 있겠지만 근데 진짜 그런 거 사실 이게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는 나도 나 스스로가 구린 걸 알아서인 것 같거든요. 승호님이 맨 처음에 말한 그 낮은 현실에 있다는 거를 네. 자각하는 네. 그 과정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진짜 계속해서 잘 살아내는 사람이 결국 그걸 재능으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 141쪽이 좋았는데 내 작품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그렇다면 세속적인 보답 없이 어떻게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을까? 진심으로 자신의 글쓰기를 마주하자. 그럼 모든 것이 분명해지리라고 본다. 이 작품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은 헛되지 않다. 이 구절이 좋았는데 저는 그 최선이라는 말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아무 때나 쓸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진짜 다 해봤다.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까지도 다 해봤다.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냥 작가가 글쓰기를 대하는 태도? 계속해서 직면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었던 것 같고 되게 책을 관통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했어요. 최선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은 헛되지 않다. 이것도 참 네. 좋은 용기를 주는 느낌이다. 그렇죠? 승호님은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 승호님한테는 어떤 의미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들이지 한계? 않을까 싶어요. 오. 그 스스로의 만족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때의 기준점을 두고 있긴 하거든요. 보통 어떤 순간에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항상 저의 어떤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기준으로 지금의 나의 어떤 하는 것들을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나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그 나의 가장 최선을 다했던 그 어떻게 보면 그 지점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계속 비교를 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타인도 아니고 그러면서 저의 최선을 체크해보는 것 같긴 합니다. 119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19?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진정한 재능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네. 읽어보면
진정한 재능은 쉽사리 글을 써서 남들보다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남들이 못 가는 길을 가고 남들이 못 견디는 고생을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로움을, 시리를, 좌절을 참아내며 남보다 더 멀리 가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소중한 재능이다. 아, 여기가 되게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용기를 많이 준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뭐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나 꿈꾸는 것들 있잖아요. 뭐 나는 언젠가는 나는 왠지 슈퍼스타 같기도 하고 나는 뭔가 어떻게든 뭐 잘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그 재능을 우리는 보통 보고 살잖아요. 보통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아 정말 이 천부적인 재능이 있구나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능은 그런 게 아니긴 하더라고요. 뭔가 근데 물론 그분들도 이런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근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재능이 제가 읽혔던 느낌은 아 뭔가 우월해진다는 그런 감정보다는 그냥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매일 하루하루 되게 꾸준히 열심히 살고 근데 거기서 좀 더 이제 더 나아가면 사람들이 좀 못했던 건 뭘까? 어떤 게 조금 더 어려울까? 이런 것들로 좀 가지치기를 해서 그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 뭐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좀 재능이다 하는 거 보니까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나에게 지금 뭐 어떤 운이나 뭐 어떤 뭐 좋은 뭐 인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이런 것들 하면서 한번 살아가 봐야지 같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의 또 낮은 현실과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성우님은 언제 아, 내 삶이 좀 어렵다, 아, 좀 힘들다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의도치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의도치 않은 상황이 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왜 계속 반복이 되지? 그리고 이 상황은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같은데 이런 상황이 올 때 좀 그런 감정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성우님 근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려요? 글로 또 쓰는 거죠. 와, 막 미치겠네 뭐 이러면서 막 글로 막 쓰면서 뭐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쓰는데 그래도 안 풀리면 제가 또 찾아가는 멘토가 있습니다. 아. 저의 어떤 스승님이자 저희 이제 상버지라고 부르는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그냥 찾아가요. 그분은 이제 7가지에서 8가지 정도의 어떤 그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저에게 보여준 모습들이 몇 개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분에게 항상 찾아가서 진짜 정 안 될 것 같다 하면 그분에게 막 가는 것 같아요. 그 저의 상황을 쭉 말씀드리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막 어떻게 보면 계속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분의 판단을 좀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굳이 내가 거기서 더 얹어서 아니지 않을까요? 같은 것들은 애초에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는 거고 그냥 그분의 말이 대부분 맞을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지고 그냥 미팅을 요청하거든요. 근데 또 그분의 말대로 또 해보니까 대부분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그 지금 내가 판단 못하는 거고 내가 통제 못하는 영역이면 애초에 이거는 타인에게 맡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50쪽입니다. 네. 하루하루 책상 앞으로 돌아올 때마다 스스로를 일깨운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라고. 날마다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다고. 과거에 해내지 못한 것도 이루지 못한 것도 성공 못한 것도 앞으로 매일매일 해낼 기회가 있다고. 저는 제가 매일 새로 태어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어제 나와 그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무조건 다르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나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엄청 가스라이팅을 하는 편인데 제가 그 기질 자체가 뭔가 바뀌고 변화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원래 할 수 있는 거, 원래 잘하는 거에서 별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스스로한테 주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이번에는 이제 그 책에 대해서는 낭독하면서 이제 저희의 생각을 공유하는 형태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이 책을 보면서 뭔가 지원님이랑 독서 모임 하듯이 질문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지원님이 준비해준 질문이 하나 있잖아요. 네. 나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작가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잖아요. 네. 자기가 계속 막 시장에서도 옷을 막 팔고 그 다음에 글쓰기도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되게 어렵게 해서 막 부모님한테 돈도 보내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글쓰기를 하는 게 곧 나로 사는 방법. 그게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도대체 나로 산다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도대체 나로 살 수 있을까?
이거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저의 기준으로 이제 나로 산다는 거를 생각해보면 네. 불편함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오. 이 불편함이 없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고 싶다긴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끔씩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고 되게 좋다라고 느끼는 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주로 제가 불편함을 느낄 때가 하나가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쌓이는 대화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대화가 되게 끊긴다거나 아니면 대화가 되게 일방적으로 되고 있다거나 이런 느낌 받을 때 이건 되게 불편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가 됐던 분들과는 좀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별거 아닌데도 되게 대화가 이렇게 막 한층 좀 쌓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대화할 때 되게 자연스럽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는 상태에 있는 나를 볼 때 나로 지금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막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불편에 대한 기준은 아마 온전히 제 기준이겠죠. 각자마다 어떤 불편의 기준도 다 다를 테니까. 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뭐 음식으로 따졌을 때 웰니스를 되게 추구하는 사람이면 패스트푸드 절대 안 먹을 거잖아요, 사실은. 건강한 삶을 지향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한 건강한 삶은 또 정신적인 건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게 빡세게 일하고 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맞아. 몸으로 안 건강해질 수 있더라도. 맞아. 근데 저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되게 자유로운 상황은 일주일 중에 한두 번 정도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까지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러면 불편한 상황이어서 그건 나로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혼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바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나로 산다는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는 불편한 그 상황에 놓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나. 어렵다. 근데 일상에서 불편한 상황, 편한 상황 비율로 따져보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불편이 매우 크죠 지금. 너무 많이 불편하고 빨리 자연스러운 상황에 더 많이 놓여지고 싶다가 있죠. 아까 앞에도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루틴을 가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 루틴에 앞에 있는 오전에 저의 루틴이 뭐가 있냐면, 그 뭐 적당하게 운동하고 좋아하는 그 대화가 편한 사람과 대화하면서 커피타임 가지고,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꿈꾸는 저의 루틴이에요. 그걸 하고 이제 일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뭐 제가 저의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회사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정시에 출근을 하고 뭐 정시 퇴근을 못 하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저의 어떤 이상점을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은 저의 낮은 현실로서는 지금은 좀 불편하다? 오케이. 불편함을 견디고 있는 과정이다. 네, 아직은 도토마디로서 살고 있지 않다. 한승으로 살고 있다. 난 도토마디가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을 생각하거든요. 한승은 좀 불편해. 도토마디가 이제 나다. 지원님은요? 지원님이 생각한 나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뭐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욕망에 솔직한 거? 욕망에 솔직한 거? 네. 와. 내가 진짜 솔직하게 뭐 원하는지, 그다음에 뭔 좋고 뭔 싫고, 그다음에 이거는 해볼 수 있겠고 이거는 진짜 죽어도 안 되겠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진짜 솔직한 거? 그냥 순간순간? 왜냐면 그런 선택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네. 우리 삶에서는. 근데 나한테 솔직하지 않은 선택을 하면은 그게 약간 대굴대굴 스노우볼처럼 엄청 커다래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 그 누구도 아니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게 되게 멍청한 짓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호호. 왜 그래야 되지? 약간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냥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좋다, 이거는 싫다, 이런 것들에 좀 확실할 수 있는 거? 그간은 이제 저도 어쨌든 사회 초년생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이건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와 같은 것들에서 엄청 줄타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로 산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아직 잘 원하는 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그때 판단할 뿐, 나의 직감에 따라서. 또 그때의 욕망과 나중의 욕망도 달라질 수도 있긴 네, 하니까. 그니까요. 좋네.
끝? 제가 천시의 작가에 되게 좋았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86페이지에 보면 지금껏 글쓰기보다 더 행복한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글쓰기가 좋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도 했었고 뭐 옷도 팔아보고 되게 다양한 일들을 막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뭔가 글쓰기가 제일 행복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이걸 그냥 계속 할 수 있었다. 어떤 사업과 어떤 환경과 뭐 이별이 있기도 했고 그럼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이게 제일 행복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책에서는. 근데 이 정도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를 찾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내가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뭐 이런 것들이 막 궁금했어가지고 한번 지원님은 혹시 뭔가 이 정도의 행복감을 느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뭔가가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와, 이 정도 행복한 거? 네. 그러면 저희가 서로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왜냐면 우리가 지금 천시의 작가를 보니까 아, 이 사람 글쓰기에 미쳐있네. 대박이다. 뭐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지원님 보고 지원님이 이 정도 행복감을 느끼는 건 아까 말했던 그 콘서트 페스티벌 갈 때 거기서 뭔가 춤을 추면서 좋아하는 가수를 보고 네. 거기서 이제 어울리면서 그 환경에 속하는 것 자체를 되게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원님이 실제로 거기를 갔다 온 다음 날에 그 컨디션이 매우 좋거든요. 그게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지원님이 저희 트레발에서 가장 에너지가 좋은 캐릭터로 유명한데 지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에너지 더 끌어올리는 거는 그 페스티벌과 콘서트 갔다 왔을 때 그때 엄청나게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는 거 보고 아 지원님 그때 진짜 행복해 하는구나 이런 걸 막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 행복감을 느끼는구나 같은 걸 막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데에서 다 같이 뭔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라톤 대회 네. 할 때 나갈 때도 그 출발선 앞에 서서 다 같이 막 3, 2, 1, 와! 하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네. 막 짜릿하고 막 진짜 승우님 표현 빌리면 머리가 쭈뼛쭈뼛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확실히 그런 데서 에너지를 진짜 많이 받고 나중에도 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일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죠. 승우님이 되게 행복할 때? 입 털 때? 맞는 것 같아요. 언제 느꼈냐면은 그 승우님이 하고 싶은 그 나중에 뭔가 해보고 싶은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좀 고향에 다녀와서 뭐 또 이제 아버지랑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 건 이렇게 해봐야지 저런 건 저렇게 해봐야지 라고 혼자 구상을 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제 주말이 끝나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밥을 먹으면서 이거는 이렇게 할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런 거 같아서 이런 거예요.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너무 신나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강의? 이야기하는 거 진짜 좋아한다, 재밌어 한다 하는 거로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대화가 특기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 말을 해주니까 딱 느껴지는 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즐거움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끼리 되게 막 그냥 엄청 떠들고 있는 그 모습을 막연하게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주제는 저희가 놓여주겠죠. 뭐 식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식집사들끼리 모여서 뭐 대화를 막 한다거나 나는 막 액세서리 되게 좋아해요. 막 미친 듯이 대화한다거나 그런 것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같이 그냥 보면서 되게 흐뭇함을 느끼고 싶나 봐요. 이 대화가 얼마나 좋은지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 좀 하고 싶지 않나 하면서 저도 대화가 좀 좋은 것 같네요. 뭔가 What? 이 작가님이 표현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뭔가를 글을 쓰거나 뭐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뭔가 계속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게 주목받지 못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왜냐면 누구나 다 주목받을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그 표준보다 더 잘해야만 그 상위로 올라가는 싸움이고 다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는지 이 작가님은 결국에는 이 작가님이 이겨냈던 방법은 그럼에도 계속 쓴다 했잖아요. 용기를 내서 맞서 싸우고 매일 쓰고 같은 시간에 쓰고 그러면서 그 슬럼프를 이겨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장인이고 이런 입장에서 뭐 이런 뭔가 직장 외에 뭐 부가적인 것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글도 쓰고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려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주목받지 못하는 건 너무 괴롭잖아요. 사실은 관심 받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치. 그렇다고 뭐 저희가 여기서 춤출 것도 아니고 춤 출까? 구독자가 원한다면 야 준비된 유튜버네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떤 춤 보고 싶으신지.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본다는 건 진짜 팬이다. 혹시 모르죠. 타임스탬프 딱 찍어가지고 도토마디님 저는 코르티스 레드레드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럼 바로 쇼츠 찍어야지 그러면. 오케이. 내가 달아야겠다. 아무튼 이런 뭔가
이럴 때 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 뭔가 숫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 뭐 콘텐츠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괴롭지 않아요 사실은? 많이 괴롭죠. 엄청 괴롭죠. 이때 좀 어떻게 하세요? 괴로워하죠. 그냥 괴로움을 받아들인다? 엉엉 울어요? 근데 약간 저는 뭐 일이든 콘텐츠든 이게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그 성과가 잘 안 나올 때 되게 답답해하는 것 같거든요. 아씨 왜 안 되지?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좀 열을 받아 하다 보면은 혹은 왜 안 되지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답이 찾아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건 답이 없네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일부러 거기서 되게 멀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여기에 엄청 집착하고 있다. 엄청 그 필요 이상으로 집착해서 나를 깔아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거리두기를 한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네, 제 3자의 입장으로 보는 연습. 네. 오. 그런 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선생님은요? 질문이 뭐였죠? 야 주목받지 못할 때 괴롭지 않아요? 주목받지 못할 때 괴롭죠.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막 방에 들어가서 울래 그냥 우는 거죠. 예.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우는 거죠 그냥. 아이고 몇 시간 동안? 3시간 아이고야. 펑펑 울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네. 울기 아니면 뭐가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못 이겨내는 것 같아. 지금도 화나 있는 것 같은데. 눈썹으로 말을 하는데? 지금도 이겨내지 못하고 있음. 왜 어째서 정체기인가? 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사실 이게 맞죠. 모두가 그렇지 뭐. 또 땀날 나네.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서. 근데 그럼에도 저도 근데 그냥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몰라 뭐. 사실 최근에 이제 쇼츠를 하나 올렸는데 네. 조회수 그때 제가 봤을 때 9회 빡 찍혔더라고요. 와, 막 대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흔들려야 되는데 한번 흔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그 상황에서 제가 한 스킬은 안 보기. 안 보기? 근데 오늘 아침에 멀어지기? 왔다. 오늘 아침에도 왔다. 몇 회였어요? 20 몇 회인가? 많이 올랐네. 10 몇 회 올랐네. 100%가 올랐네. 씁쓸하구만. 씁쓸합니다. 그 일비하는 시기를 지나야 좀 태어나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니까 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또 가스라이팅하고 뭐 계속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화이팅! 파이팅, 가스라이팅 파이팅이다 진짜. 가스라이팅 하는 시간 파이팅, 가스라이팅 파이팅. 뭐 어느 정도 다른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근데 책에 대한 어떤 감상을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감상. 결국에 우리가 오늘 그 구독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아마 계속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뭔가 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자기가 정말 이 정도의 행복을 느낄 정도로 어떤 것들을 찾아서 한다 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 꼭 비단 글쓰기뿐만 아니라 본인이 뭐 창작 활동을 하고 있든 운동을 하든 이렇게 꾸준하게 좀 행복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라는 말을 이 책을 통해서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사실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하면 당연히 좋은 건 알긴 하겠지만 그냥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준 것 같고 이런 태도를 다시 한번 나도 한번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 에세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소설가기도 하지만 소설가가 메인이죠 사실은. 맞아. 근데 이분의 소설을 읽어보고 싶기도 하고 이 정도의 행복감을 느낀 작가의 글은 어떨까 이런 거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나도 이렇게까지 이 천쉐 작가가 글쓰기에 대해서 표현한 정도로 타인이 저를 봤을 때 승호 이러면 되게 그런 행복을 느끼더라 그리고 그거 되게 꾸준히 하던데 이런 얘기가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뭔가를 올해는 계속해서 더 디벨롭 시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오늘 지원님이 얘기해줬던 그게 대화일 것 같은데 네. 좋은 대화를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그 대화를 하려면 결국엔 체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니까 좀 더 건강하게 살면서 뭐 좋은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뭔가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대화를
지금은 저와 1대1로 사람들이 하겠지만 이런 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해요. 오. 이게 뭐 저는 어떻게 보면 빠져주는 거죠. 어떻게 빠지고 나서라도 이런 대화가 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도 할 수 있고 그게 어떤 제가 주제를 계속 주겠죠. 어떤 콘텐츠를 그런 걸 줬을 때 그 사람들 대화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같이 이렇게 사람들 연결되고 그러면서 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좀 즐거운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은 거 아닌가 같은 거를 좀 이 책을 통해서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계속. 그래서 너무 좋았던 책이라서 뭔가 가져왔던 것 같고 이 책은 그냥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어도 되게 그냥 엄청나게 되게 용기를 많이 얻는 책일 것 같아서 좀 추천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가볍게 읽기도 되게 좋았고. 지연님은 이 책 좀 어땠어요? 저는 약간 그 글을 쓰는 친구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주변에서 뭐 편집자든 작가든 어쨌든 자기 창작물? 진짜 우리가 그 활자의 형태로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고자 하는 친구들도 생각이 좀 많이 났고요. 그 사람들한테도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하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추천도 좀 하기도 했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남한테 되게 선뜻 공유할 정도로 좋은 책이었고요. 제가 평소에는 책 추천 안 하거든요. 진짜요? 네. 제 기준에서 책을 추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좋았던 거를 너도 느껴봐인데 이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핀트가 안 맞으면 참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받았을 때 별로 안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추천을 잘 안 하는데 이 책은 되게 많은 친구들한테 추천을 했던 책 중에 한 권이었고 그리고 어쨌든 저도 그 활자 생활자로서의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응원을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그 되게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문장이지만 그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실제로 실천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되게 나를 이렇게 어깨를 딱 붙잡고 내 눈을 딱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해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저는 많이 들어가지고 특별히 더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그 구독자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었던 포인트가 있는데 아마 지금 대부분 다 엄청 힘든 시기를 다들 겪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좀 같이 한번 우리가 이겨내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하면 의기양양한 시기든 의기소침한 시기든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두 인생의 한순간이다. 때로는 영원히 잊지 못할 한순간의 빛이며 때로는 지독한 고통을 주는 한순간의 어둠이다. 빛과 어둠 가운데 무엇이 인생이 더 좋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어둠은 빛을 더 환하게 만들어주고 빛은 어둠의 깊이를 보여준다. 모든 노력은 헛되지 않다. 마음속에 품은 꿈을 쫓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